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 읽기 코너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코브라 아시죠? 듣기만 해도 몸이 좀 오싹하죠? 그 독사 말이에요. 그런데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독일의 경제학자 호르스트 시버트가 명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코브라가 어디에 많습니까? 인도 같은 데 많잖아요. 근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인도의 델리에 독이 아주 강한 코브라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총독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코브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받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코브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총독이 보니까 코브라는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포상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길거리에 코브라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아차, 이건 잘못된 정책이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이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글쎄요, 인도 사람을 꼭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에 집에서 사육하던 코브라가 이제 돈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몰래 전부 다 길거리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델리에는 역시 코브라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볼 때는 어때요? 포상금만 들어가고 또 실제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심하게 나타났죠. 이런 현상이 여러 개 있어요. 코브라 효과라고 했던 것들이 나타난 몇 가지 똑같은 현상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1902년에 베트남에서는 코브라 사건이 아니라 쥐꼬리 사건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쥐가 많으니까 이제 쥐를 박멸하는 캠페인을 하죠. 그런데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기도 참 민망한 얘기인데 쥐꼬리를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가 역시 똑같은 정책을 했어요. 쥐를 박멸하기 위해서 쥐꼬리를 끊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쥐꼬리는 많이 쌓여가는데 쥐는 많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쥐를 잡아서 쥐꼬리만 자르고 쥐를 다시 쥐가 제일 서식하기 좋은 하수구, 시궁창에 갖다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더 많이 이 새끼를 낳아서 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신났죠. 쥐꼬리만 자르고 쥐는 번성하죠. 이게 쥐꼬리 사건입니다. 1958년에는 중국에서 참새 사건이 있었어요. 코브라 효과 하듯이 참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나요? 모택동이 중국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중국의 많은 질병을 가져오는 4가지 해충을 박멸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 4가지 해충이 뭐냐?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인데. 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참새였습니다. 이 4가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잡아오면은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기, 파리, 쥐, 참새. 제일 잡기 쉬운 게 뭐겠어요? 참새였어요. 참새.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참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오히려 모기와 파리는 더 늘어나고, 더 심각한 것은 참새가 사라진 뒤에 이
이 벼 농사를 재배하는데 좋은 여러 가지 곤충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은 대기근, 대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 마오쩌둥이 이 정책은 잘못된 거다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정권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식민지 시대나 사회주의 시대나 이런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여러 가지 현상, 시장의 움직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법과 명령만 내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례에서 코브라나 쥐꼬리나 참새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가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여러분 불만들이 많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장의 원리를 자극해야만 원했던 정책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부동산의 규제가 수요에 집중되면은 공급이 제한돼서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코브라 효과처럼 정부가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브라 효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하고 이 조령모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정책이 신뢰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조건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세 번째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선진화된 사회라는 게 뭡니까?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합리성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과 많은 담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코로나를 퇴치하는 방법이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의사 선생님들, 과학자의 말을 듣는 거하고 시중에 떠도는 민간요법, 미신을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경제 현상도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인과관계와 논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항상 코브라 효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